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일 처리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죠. 뭐 그 중에 뭐 대장동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수사 중인데 뭐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과연 어떤 잘못된 또는 부당한 불법적인 일 처리를 했는가, 뭐 그거는 뭐 지금 특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이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거기에도 대단한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늘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측근이나 또는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뭐 선대본부장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시행업체 같은 데 들어가서 갑작스럽게 이 일이 급진전된다든가 하는 일들이 이재명 후보 주변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기사화도 되고, 그래서 이제 고발도 돼서 뭐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늘 중심에 있었는데, 그리고 설계자인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대장동, 백현동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그 주변 측근들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최소한도입니다. 최소한도.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의 처신인데, 자, 그런 문제들을 보다 보면 이뿐만이 아니죠. 또 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수많은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을 썼는데,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총 2억 8천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인가요? 뭐 친문단체가 그 이재명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뭐 이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등장하는 경우에도 보면, 자, 본인 변호사비는 틀림없이 그거보다 많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만큼밖에 안 줬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쌍방울 그룹 또는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사회이사로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쌍방울 그룹이라는 곳과 그 계열사가 또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을 뭐 감사나 사회이사 같은 거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연관된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7명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그러면 쌍방울 그룹과 이재명 후보는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일 처리를 늘 본인과 가깝거나 아니면 측근들이라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쪽과 일을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하나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근 일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선 기간이니까 이번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이재명 후보가 경호업체를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는 무허가 경호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과연 이재명 후보의 일처리 방식이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다 허가 안 받은 뭐 말도 안 되는 자격도 없는 이런 업체와 계약하고 온통 난리가 날 가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 아닌가, 뭐 그런 건데, 자, 이런 겁니다. 이제 A라는 업체가 7월부터 10월까지 경선 기간이죠. 경선 10월 10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으니까 그때까지 7월부터 10월까지 이 후보 측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서 1억 6,368만 원을 경호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A 업체가. 그거 이제 경호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이 A 업체의 주소지를 보니까, 이거 법인이니까 주소지를 보니까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지하에 소호 사무실, 조그만 소규모 사무실, 거기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설립한 걸 보니까 7월 6일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경호를 위해서 급조한 회사 아니냐. 급조한 경호회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아니, 그거야 뭐 급조했더라도 그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라면 뭐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자, 이 업체가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호를 끝난 뒤에 10월에 주소지를 이 업체의 대표인 김모 씨라는 사람 자택,
이게 분당구 순회동에 한 오피스텔에 있는 모양인데 거기로 옮겼습니다. 자택으로 옮긴 겁니다. 그냥.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면 결국 이건 뭐 떴다 방식 경호업체 아니냐 하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경비업법이라는 것에 보면 경비업체도 그 경비업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비 업무를 위해서는 법인이 그 사무소를 둔 지역의 시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도우 의원이 경기 남부경찰청 자료를 지금 입수해서 공개를 한 것이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위해서는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신변보호의 경우에는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비 인력을 위한 교육장, 경호장비 확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비업법에 보면 허가받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경호를 위해서 계약한 이 업체는 법인 설립, 아까 7월 6일 날 설립했다고 그랬죠. 설립하자마자 7월 16일 날 이 후보 측으로부터 경호 계약금 7월분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시간이 총 몇 분인지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처음 신고한 주소가 아까 얘기하는 1인 창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호 사무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거기에 경호원들을 위한 교육을 위한 별도 공간 이런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경호법 위반이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무허가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왜 이 업체와 했을까? 그래서 이 업체 대표인 김모 씨가 과거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2017년에도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었죠. 그때 문재인 후보와 경합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이재명 후보 경호원 역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 A업체가 아니고 이 이름을 딴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B업체 소속으로서 경호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표가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경호원이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의 경호 인력이었다 이거죠. 다른 업체의 경호 인력으로서 2017년에 이재명 후보 경호원을 했었는데 자 5년 후인 지금 2021년에는 2021년 경선 때는 그 사람이 자기가 업체를 급조해서 이재명 후보 경호를 위해서 급조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경호를 담당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허가다. 네, 올리고. 이거는 무허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이 무허가 업체랑 계약을 했을까? 그거는 2017년부터 자기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늘 일처리를 허가 받았느냐, 경비업법, 경호법에 경비업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된 업체냐, 이런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가 그냥 4년 전에 아는, 4년 전에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 아직도 경호해? 그러니까 그냥 맡긴 건 아니냐. 그럼 일처리를 늘 이런 식으로 하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런 것이고요. 2017년에 이 B업체라는 데를 보니까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경호비로 5,874만 원을 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경기 남부경찰청에 폐업 신고를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2017년 이재명 경선 후보의 경호를 위해서 약간 떴다 방식으로 회사 하나 만들었다 폐업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의문이 드는 대목이죠. 이때는 뭐 허가를 제대로 받아서 아마 경비업법을 한 모양이죠. 폐업 신고까지 한 거 보니까 그런 거고요. 이때 보면 이 김 씨라는 사람이 5명에서 7명 정도의 팀원을 이끌고 이재명 후보를 경호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허가 경비업법, 무허가 경비업 이런 거를 했다고 그래서 이 김 씨라는 사람이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왜 이 무허가 경비업체로 보이는 업체와 이재명 후보가 경호 계약을 했느냐. 저는 일처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다양한 업체의 견적을 받았는데 그래서 비교해서 했다 그러는데 다양하건 다양하지 않던 간에
정상적인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고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겁니까? 자기가 2017년에 경호를 받았던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무허가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냥 계약을 했나요?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것도 집권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늘 대장동, 백현동, 뭐 변호사비, 대납,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의혹에 휩싸였던 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 처리를 하고 자기가 가까운 사람한테 찬스 제공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리고 그 사례가 또 하나 드러났다.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뭐 정말 본인 그 이재명 캠프 측 설명대로 정상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 경비업을 맡기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부합한다. 뭐 그것도 좀 우습죠. 결국은 자기 아는 사람한테 간다는 얘기인데 지인한테 지인 찬스를 만들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습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일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무허가 업체, 그리고 자기가 몇 년 전에 알던 사람, 이 사람한테 형식만 갖춰놓고 결국 그 사람한테 찬스를 제공한 것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은 불법적인 업체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일처리 방식을 이재명 후보가 지금 그렇게 해놓고서 이거 뭐 문제없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 기사가 나오니까 그 언론사에 대고 그거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더군요. 이게 세계일보에 보도가 나왔는데 글쎄 이게 왜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식의 일처리 방식은 그거는 행정을 아는 사람의 일처리 방식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 얼마나 더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 우리나라 행정의 최고 책임자를 하겠다.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